자, 이번 영상은 도형과 하이퍼링크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슬라이드의 레이아웃에 관련된 부분인데, 자, 지금 첫 번째 슬라이드 이거는 이제 지난 영상에서 했었죠. 제목 슬라이드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바꾸면 안 되는 부분이고요. 자, 두 번째 나오는 이 부분은 슬라이드의 레이아웃을 바꿀 수가 있어요. 오른쪽 버튼 그 다음에 레이아웃을 하게 되면 그 중에 현재 제목 및 내용이라고 되어 있는 게 선택이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홈에서 그냥 새 슬라이드를 하게 되면 두 번째 슬라이드부터는 지금처럼 내용이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우스 우클릭한 다음에 레이아웃 클릭해서 제목 및 내용이 아니고 두 번째 슬라이드에는 제목만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제목만을 선택을 하게 되면 중간에 있는 게 이제 사라지죠. 자, 원래는 얘를 클릭한 다음에 지워도 상관이 없어요. 얘를 클릭해서 지워서 그 다음에 사용을 해도 상관이 없지만 편하게 그냥 지우지 않고 제목 슬라이드를 해도 됩니다.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이 슬라이드를 해도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되겠고요. 자, 여기다 그렇다면 삽입에 도형을 가져다 놓는데, 자, 두 가지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사각형이라고 되어 있는 거에 보면, 원래는 이제 기본 도형에 있는 건데, 사각형이라고 되어 있는 거, 얘를 클릭한 다음에 하나를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어떤 분은 이 사각형에,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거를 찾으면 되는데, 많이 연습을 안 했거나, 아니면 이제 긴장을 해서 순서도에 나와 있는 얘를, 자, 똑같은 모양이에요. 순서도에 나와 있는 이거를 선택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런데 두 개의 차이가 뭐냐면 얘네들을 선택을 해보면,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선택하면 두 개가 똑같은 것 같지만 하나씩 선택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순서도에 있는 겁니다. 얘는 순서도에 있는 거는 그냥 뭐 똑같죠. 자, 3개, 3개, 그 다음에 2개에서 8개의 이제 지금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이 표시가 되는데, 지금 얘는 어때요? 그 외 말고 하나 더 추가가 돼 있어요. 주황색. 그래서 자, 이거는 모양을 변경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사각형이 될 수도 있고 둥근 모서리를 가지고 마치 반원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 얘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벌써 이해하셨죠? 예, 순서도에 있는 걸 하시는 것보다는 여기에 있는 거, 자, 이거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는 게 낫겠죠. 자, 순서도를 하는 경우 중에 왜 굳이 순서도를 사용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땐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지금 나와 있는 화면 표시라는 순서도에 나와 있는 거, 얘는 순서도에밖에 없어요. 그리고 조절할 수 있는 버튼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그림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반드시 순서도에서 해야 됩니다. 뭐 2개를 겹쳐서 만들고 이런 거 아닌 이상,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선택하여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원래 도형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뭐 시험지를 보면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저는 어떤 걸 할 거냐면 이런 도형을 할 건데, 자, 이렇게 가져다 놓는데, 자, 이거를 이제 적당한 크기로 가져다 놓습니다. 가져다 놓고 밑으로 한 4개나 5개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시험지를 보고 몇 개 정도 들어가는지 이제 판단을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적당한 위치에 갖다 놓고 맨 처음에 그린 게 가장 밑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다른 걸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별을 선택할 건데 별도 여러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자, 그 별 모양 중에 정형화된 별이 있고 정형화되지 않은 별이 있어요. 그래서 정형화되지 않은 별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정형화되지 않은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삽입에 가서 정형화된 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처럼 5개, 그 다음에 꼭지점이 6개, 그 다음에 뭐 7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 이거를 6개짜리 한번 해볼게요. 6개짜리를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우리가 보통 삼각형 2개를 이용해서 그리는 방법이겠죠. 자, 이거를 가지고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도형을 가지고 회전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요거 하나는 지우고, 자, 이 도형을 회전을 하는데 얘를 가지고 이렇게 회전을 하면 되겠죠. 자, 이 회전을 해서 위쪽에다 이렇게 얹어 놓으면 조그만 도형이 나중에 그려진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위로 올라가죠. 자, 그런데 얘가 2개가 색이 너무 똑같으니까 요 색은 다른 색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클릭하고 도형 서식에 가서 도형 채우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다른 색으로 채워줍니다. 여러분이 시험 볼 때 색이 나오나요? 라고 질문을 하는데, 색이 안 나오는 경우에는 똑같이 돼 있는 색은 다 그냥 똑같은 색으로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나온 색과 얘를 봤더니 시험지에서 얼추 비슷한 색이네 라고 한다면 똑같은 색으로 하되,
정해져 있지 않아요. 무슨 색을 하라.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거를 아무거나 선택을 해서 똑같은 색을 맞춰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글씨 1 하고 쓰게 되면 이 글씨가 돌아가잖아요. 자,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가 돌아가지 않게 그려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자, 삽입에 도형에 가서 하나 별을 선택했기 때문에 위쪽에 나옵니다. 그래서 별을 하나 선택을 하고 이렇게 조절을 하고 자, 얘는 돌아갔는데 이거를 좀 여기도 글씨를 써볼게요. 자, 1. 자,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얘를 돌리면 글씨까지 같이 돌아갑니다. 자, 글씨까지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글씨를 쓰지 말고 얘를 돌려놓고 글씨를 쓰지 말고 다시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텍스트 상자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텍스트 상자를 가지고 클릭한 다음에 1 이렇게 쓰신 다음에 얘를 끌어다가 갖다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돌렸고 얘는 돌아가지 않은 상태니까 그냥 이대로 만드시면 되겠죠. 그리고 얘는 실무에서는 얘를 도형에 가서 그룹하라고 되어 있는 거로 그룹을 하고 쓰면 되고 만약에 시험지를 봤는데 언급이 없어요. 그러면 얘를 그룹화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룹화를 해야 되는 경우는 그룹화를 하라라고 표시가 되기 때문에 안 한 경우는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글씨 중에 이제 그룹화하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얘는 그대로 할 거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뭐 좀 특이하게 이렇게 가볼까요?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배경 서식을 색깔을 지정을 할 겁니다. 색깔을 어떤 색으로 할 거냐면 이 색으로 지정을 할 거고요. 자, 됐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 이제 글씨를 씁니다. 글씨를 쓰는데 어떤 거는 이 부분이 안 비춰지는 경우가 있어요. 뒤에 보면 파란색이 보이죠? 자, 이게 마치 이렇게 돼 있는 것처럼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맞춰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다 글씨를 쓰겠습니다. 파워 얘는 마우스 우클릭 글씨 넣기 뭐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클릭하고 글씨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파워포인트 연습하기입니다. 라고 이렇게 썼어요. 자, 이렇게 썼으면 자, 이거를 가지고 한꺼번에 이제 만들어준 다음에 글자를 서식을 바꿔도 되고 아니면 지금 이렇게 글씨 이제 일단 다 쓴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글씨 쓸 때는 시험지에 나와 있는 것 중에 가장 긴 글씨를 써줍니다. 그게 세 번째에 있든 네 번째에 있든 어차피 복사하면 다 똑같은 글씨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 이렇게 해주고 여기에서 클릭한 다음에 자 글씨를 써줄 거예요. 굴림체로 한번 해볼까요? 굴림과 굴림체는 달라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포인트를 25 쓰고 엔터를 치게 되면 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얘를 얘가 좀 중간에 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얘를 적당하게 화살표로 키보드의 화살표로 적당하게 해주면 되고요. 자, 범위를 지정을 한 다음에 이렇게 얘를 위쪽에서 하게 되면 얘가 움직여요. 그러니까 바깥쪽에서 얘네들을 다 포함할 위치에서 이렇게 조절을 하면 되겠죠. 자, 왜 얘를 바깥쪽으로 나가느냐 여기서 해도 되는데 얘가 돌려진 경우에는 어느 만큼 올라갔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위쪽부터 이렇게 지정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키보드 왼쪽에 나와 있는 컨트롤 누르고 계세요. 자,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얘를 밑으로 이렇게 끌어다 놨어요. 됐죠? 자, 두 개가 만들어졌죠. 자, 그리고 얘를 다시 범위를 지정한 다음에 적당한 위치로 올려주고 자, 얘를 그대로 다시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가는데 컨트롤을 누르면 이렇게 막 움직여요. 컨트롤하고 쉬프트를 누르면 위아래로만 움직여요. 그래서 위아래로만 움직여 놓은 상태에서 얘를 놓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갖다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조절을 처음부터 잘하면 위치를 잘 맞출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를 너무 좁지 않게 이렇게 제 거는 지금 너무 좁아요. 얘를 좀 올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여러분이 맞춰줄 필요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갖다 놨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렇죠. 글씨를 쓰면 되겠죠. 만약에 가장 긴 글씨가 세 번째 있는 거다 그러면 얘를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얘를 바꿀 때도 얘를 드래그 하지 마세요. 여기서부터 클릭하고 드래그 이렇게 하게 되면 얘가 막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클릭, 컨트롤 A. 자, 컨트롤 A는 모든 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깥쪽에서 컨트롤 A를 하게 되면 다 선택이 되지만 그게 아니라 텍스트 그러니까 이 도형 안에서 클릭 한 다음에 컨트롤 A를 누르게 되면
그러니까 I자 상태에서 클릭하고 컨트롤 A를 누르게 되면 요 글자만 선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우고 쓴다? 아니죠. 그냥 글씨를 쓰면 지워집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쓸까요? 영어로 power, P-O-I-N-T. 자, 이렇게 쓰고 두 번째도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A를 누르면 이제 또 글씨를 쓰면 되겠죠. 자, 이런 방법으로 글씨를 쓰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그림을 한번 넣겠습니다. 자, 삽입의 그림을 선택하게 되면 그림이 있죠. 자, 이 그림을 클릭하고 삽입을 넣습니다. 자, 적당한 위치. 이제 뭐 시험에 관련된 거다 그러면 그 시험에 위치가 있어요. 그 위치를 잘 보고 넣으셔야 되고 크기도 그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어느 위치 어느 만큼인지 크기를 확인하셔야 되고 자, 얘도 시험에서는 그림이 여러 개짜리인데 거기서 잘라서 넣어라. 어떤 그림만 화면에 표현하라 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얘를 선택하고 그림 서식에 자르기라고 되어 있는 걸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자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마우스 포인터로 이렇게 자르고 딴 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잘라놓고 크기와 위치를 조절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갖다 놓고 또 한 가지 투명을 하라 라고 한다면 얘를 클릭하면 위쪽에 그림 서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색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가보면 투명색 설정이라는 부분이 나오죠. 그리고 내가 빼고 싶은 색깔 걔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색이 빠집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갖다 놓을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하이퍼링크를 한번 해볼게요. 하이퍼링크라고 하는 거는 얘를 이제 여기서는 먹히지 않는데 얘를 슬라이드 쇼를 하게 되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슬라이드 쇼를 하게 되면 자, 슬라이드 쇼라는 게 있습니다. 슬라이드 쇼에 현재부터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현재부터라고 되어 있는 걸 클릭하게 되면 슬라이드 쇼가 됩니다. 자, 밑에 좀 위아래가 좀 잘렸는데 그대로 보시고요. 자, 그랬을 때 현재 두 번째 슬라이드인데 만약에 몇 번째로 내가 가겠다 그러면 그거를 얘를 쿵 누르면 그 번째로 얘가 건너뛰게 되는 그거를 이제 하이퍼링크라고 하는데 지금은 아무런 변화가 없죠. 자,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자, 얘를 쇼 마침을 하고 자,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얘를 이제 선택해서 요거에 해당하는 하이퍼링크를 할 거예요. 그러면 얘를 선택하고 범위를 지정을 해도 되지만 아까 범위 지정하고 하지 않고 뭐 한다 그랬어요? 범위 지정할 때 컨트롤 A. 자, 그렇죠? 자, 컨트롤 A를 누른 다음에 삽입에 하이퍼링크라는 게 있습니다. 야, 이렇게 하이퍼링크를 가도 되지만 그러니까 링크라고 하는 부분이 하이퍼링크예요.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갈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한테 지금 하이퍼링크라고 되어 있는 걸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했더니 메뉴가 너무 길어서 이게 안 보이니까 위쪽에 메뉴에 나와 있는 걸로 할게요. 자, 탭에 나와 있는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자, 여기에다가 파일을 선택해서 링크를 걸 수도 있고 자, 파일이죠. 얘를 또 현재 파일, 그래서 그 파일을 링크를 걸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럴 때는 얘를 클릭하게 되면 그 파일이 열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현재 문서, 세 번째는 새 문서를 만들기. 그러니까 얘를 하이퍼링크 된 거를 누를 때마다 새 문서를 만들게 하고 싶다 그러면 얘를 하면 되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 파일이나 웹일 때는 이런 거 만약에 인터넷 주소를 하겠다 그러면 아래쪽에다가 인터넷 주소를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현재 문서. 시험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문서에 몇 번째 슬라이드 가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현재 문서, 그 다음에 슬라이드 번호, 내가 원하는 번호를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번호를 뭐 4번, 이렇게 5번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자, 5번을 선택을 하고 확인을 누르면 얘가 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보시면 지금 이제 물론 얘네도 바꿔야 되겠죠. 얘네도 이제 바꿔야 되는데 얘는 2번에 해당하는 거, 3번에 해당하는 건데 실제 번호는 1, 2, 3, 4로 돼 있으니까 자, 여기를 1, 2, 3, 3으로 선택하고요. 자, 얘가 갈 위치를 현재가 2번이니까 자, 5번 슬라이드의 제목에다가 얘를 3번으로 써놓을게요. 5번 슬라이드로 진짜 가는지. 자, 여기 첫 번째 나와 있는 거에 얘가 링크가 걸려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에서의 변경사항은 또 뭐냐면 글씨를 다 바꿨는데 아까 안 바꾼 게 있었어요. 뭐가 있냐면 글씨의 색깔. 그래서 자, 이렇게 하고 범위를 지정을 했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마지막 게 만약에 선택이 안 됐다 그러면 Shift를 누르고 클릭. 선택이 됐는데 취소해야 된다 그랬을 경우도
똑같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택이 안 됐죠. Shift를 누르고 클릭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얘를 넣을 수가 있고 Shift를 선택이 된 상태에서 Shift를 누르고 얘를 클릭하면 얘 하나만 없앨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선택을 한 다음에 홈에 그 다음에 글씨의 색깔 바꾸는 데가 있죠. 여기에 가서 검은색을 선택을 합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하이퍼링크 된 것도 이제 색깔이 검은색이 되죠.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해도. 자, 그런 다음에 얘를, 슬라이드 쇼에 가서 현재 슬라이드부터라고 되어 있는 걸 하시면 되는데 난 처음부터 보고 싶다 그러면 처음부터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클릭한 다음에 그럼 첫 번째 게 나와 있죠. 또 한번 클릭하게 되면 두 번째 슬라이드가 나오는 것 중에 자 여기 하이퍼링크 열린 거 이게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얘를 누르게 되면 3번 슬라이드라고 하는 곳으로 가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쇼 마침을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하이퍼링크를 이용해서 슬라이드끼리 연결을 하는 방법을 까지 했습니다. 거기까지 여기도 역시 차례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마스터에서 선택한 그 서식으로 지정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슬라이드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